안녕하세요. 김동리 소설을 통해 알아본 한민족의 삶과 정서라는 주제로 학술지에 참여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송승정입니다. 김동리의 무녀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벨문학상 후보로 선정됐던 작품이자 국내 최초로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무녀도를 중심으로 김동리가 담아낸 세계가 어떤 것이고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구성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동리의 문학관을 정의해보려고 합니다. 무녀도는 김동리가 1936년에 발표한 소설로 당시 신세대 문학의 주역으로 눈길을 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한국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감정기 당시 경주입니다. 무녀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무당인 모화가 기독교를 믿는 아들 우기와 종교적으로 대립하게 되며 이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즉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김동리는 무당과 샤머니즘의 세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녀도 이야기 속에서 모화와 우기는 상대방을 치유하겠다면서 각각 구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두 모자의 종교적 갈등은 모화가 우기의 성경책을 불태우고 이를 막으려는 우기를 되려 칼로 찌르는 부분에서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지금 보아도 충격적인 결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하는 우기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며 부뚜막으로 뛰어올랐다. 봉창에서 방 안으로부터 들어가는 불길을 덥석 끄는 순간 뒤뜰 허리가 찌르르 하여 휙 몸을 돌이키려 할 때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은 허옇게 이를 악물고 웃음 웃는 모하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 김동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당시 실제 개화기 시절 조선은 소설에서처럼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모화로 대표되는 인물을 동양이라고 보면 우기는 서양으로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의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당시 시대를 담아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김동리가 바라본 한국 사회가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이 소설에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무녀도의 결말 부분에는 우기가 죽은 뒤 모화가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혼을 달래는 구슬하고 이내 자신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들어가 사라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김동리는 세계관의 충돌을 떠나서 밑바탕에 작용하고 있는 초월적인 힘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적 충돌의 과정을 현실적이고 역사적으로 낱낱이 밝히기보다는 초월적이고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귀신을 보고 죽은 혼령과 교감하는 등 신비스러운 색채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김동리가 운명론적 세계관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화와 우기의 갈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운명을 중시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형성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에서 나고 자란 김동리는 맏형인 범부의 영향을 받으며 화랑정신을 키워나갔습니다. 범부는 선은 산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세계와 완전히 일치된 존재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김동리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구형적 생애 형식이라는 자신만의 문학관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무녀도에서 모화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기의 죽음은 기독교의 번성과 교회 설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모화의 죽음은 전통의 몰락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화를 단순히
외래문화에 굴복한 비극적인 인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학평론가 이경재는 모아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몰이라는 대자연과 같은 박자, 같은 율동으로 어우러지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모아는 결코 비극적이기만 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인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김동리는 모아라는 새로운 인간역을 창조해냄으로써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경적 생애 형식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구경적 생애 형식이란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융합하여 합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근대에 대항하는 김동리만의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지식인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리얼리즘을 표방한 지식인들은 부정적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해서 그 부정성을 드러냈고, 모더니스트들은 개인의 분열된 모습을 통해 근대의 이면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런데 김동리의 반근대는 이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리의 반근대가 다른 사람들의 반일 정신, 민족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민족 정신의 출발점이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융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통에 기대서 근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반근대이자 초근대를 통해 일제에 대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경적 생애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리가 자신의 작품인 무녀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무녀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민속적 신비성에 끌려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문학을 말한다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나대로 서양 사람들의 근대문학 내지 현대문학의 결론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문학을 시도한 셈일세. 새로운 신의 성격을 찾고 새로운 인간의 구경을 탐구하는 문학으로서 시각을 동양으로 돌리고 동양하고도 삼국으로 돌려서 손댄 게 샤머니즘과 토속과 불교, 그런 것이 되었다네. 이처럼 김동리의 문학관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반근대를 넘어서는 초근대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리의 문학관을 살펴보았는데요. 김동리는 현대문학 사상, 시에서 서정주처럼 가장 한국적인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작품 속에 한국의 정서와 삶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리만의 방식으로 서술된 민족정신은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문학의 대표주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김동리에 대해 김윤식 교수는 작가는 작품을 씀으로써 자기 삶을 실천하는데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김동리와 무녀도이다 라며 그를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김동리의 작품은 한국 문학의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녀도의 배경이 신라의 도읍인 경주라는 점,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 보이듯 옛 설화를 차용했다는 점을 보면 김동리는 분명히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담아낸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김동리의 문학관인 구경적 생애 형식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삶에 근거한 민족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그의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면서 김동리의 신화적 상상력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사를 짧게나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뜻깊고, 마지막으로 김동리가 가장 한국적인 작가라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